날씨가 정말 많이 덥군요. 잠깐 쉬는 동안에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우선 생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행은 M1으로 세팅을 한 후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상에 M1이라고 떠 있는 게 보이실 건데, 현재 M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은 이피전시, 변속기는 D1, 그리고 차체 스티어링 휠 컴포트, 그리고 DSC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사운드 컨트롤만 지금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만 들릴 뿐이지 그거 외로는 컴포트와 이피전시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선 주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M이죠 참. 그렇죠. 오, 이거 어우. 우선 현재 X3M 컴패티션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더블 조인트 스트럿, 맥퍼슨 스트럿입니다. 후리는 5랭크 타입의 멀티링크가 적용이 돼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 구성은 지난번 X4 M40i 구성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M 모델과 M 퍼포먼스 모델, X4 M40i를 지난번 시승을 했기 때문에 그 차량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M 퍼포먼스 M40i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현재 M 모델의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컴포트 모드이기는 한데 주행 느낌만 보면 그냥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느낌이 날 정도로 탄탄하게 조여주는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그만큼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좀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 기본형 모델인 X3, 기본형 모델이랑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X3 20D M 스포츠 프로 트림 자체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컴포트한 서스펜션의 느낌이 들 정도로 색이 명확하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 모델, 그리고 M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기본형 모델에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 이렇게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구성을 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데,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컴포트 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고, 이 현재 X3M 컴패티션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M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사이가 M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이 그레이드에 맞게 BMW가 손을 좀 잘 봐놓은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완벽한 탄탄한 주행 성능,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시면 퍼포먼스 모델 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가속 성능도 뻔맞아 나오고, 그 속에서도 M 모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은 M이네요.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본형 모델이랑 비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M 퍼포먼스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M 퍼포먼스의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느낌이 현재 그냥 컴포트 이피전시 모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조여주는 특징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세우고 M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M2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로 전부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엔진, 차체, 스티어링 휠 전부 다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변속기는 D3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X3로 설정을 하려다가 지금 정상적인 트랙 주행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 그냥 간단하게 주행 성능만 이제 맛보는 거라서 D3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DSC는 MDM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 모드별로의 이 댐핑 제어의
느낌이 달라요. 다른데 이제 좀 더 탄탄해져요. 이거 아까 잠깐 탔었는데 엄청 탄탄하더라고요. 그렇죠. 탄탄한데 여기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진입 속도가 달라요. 우와. 그렇죠. M은 M이에요. 일단은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서스펜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을 때 차이점이 명확하게는 있습니다. 제가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일단 변경을 하면 이 서스펜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댐핑, 이제 상하 움직임 자체가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딱 고정이 된 것처럼 완벽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탄탄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면 사실상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 380마력대 모델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좀 더 여유 있게, 더 쉽게 높은 영역까지 속도를 밀어붙여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코너 들어가는 공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웬만한 차들 같은 경우는 정말 편안하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코너 진입하기 전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행했을 때 이런 차량 반응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코너링 들어갔을 때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코너 들어가면 차체를, 이거 제가 M 퍼포먼스 모델 테스트 할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퍼포먼스 모델이랑 M 모델의 이 서스펜션 세팅에서 가장 큰 차이가, 코너를 적극적으로 속도 영역이 높은 상태에서 밀어붙여도 차를 지면으로 바닥으로 딱 붙여주는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코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주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요. 이 M 서버트로닉, 이 스티어링 휠 구성인데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해놓으면 적당한 무게감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말 구성적인 면에서 달리기, 밀어붙였을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와. 오! 여기서 핑크! 보통 이렇게 SUV 차량들 같은 경우는 무게도 있고 이러면 차량 특성으로 보면 약간 쉽게 설명드리면 언더스티어 형식으로 차가 조금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코너를 이렇게 급격하게 높은 영역 속도로 밀어붙이면 자꾸 이제 차량이 이 주행도로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는 느낌을 좀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스티어링의 세팅이 조금 날카로운 차량들은 그래도 조향을 조금 들어가면 그래도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이 현재 X3M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조금 벗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차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 주행을 좀 해줘요. 이렇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행 특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체 단단하게 좀 잡아주고 여기에도 핸들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M 서버트로닉 자체가 주행 모드, 이제 속도 영역별로 스티어링의 이 조향 감도를 상세하게 조정을 해준다고 해요. 이게 확실하게 좀 운전자로 하여금 피드백을 주고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배기음이 자, 이거 뭐야? 코너가 제가 지금까지 들어가 있던 차량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MX 드라이브 지금 4륜 스포츠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와, M은 M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M 퍼포먼스 모델 시승 촬영을 정말 많이 했지만 대단한데요. 예전에 X5M 컴페티션이랑 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구성이랑 주행 스타일은
M 모델답게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 X5M 같은 경우는 준대형급을 맞먹는 지금 SUV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게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X3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적당한 이 차량 크기, 거기에다가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재미있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차량들로 저 코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지만 속도 영역으로는 X3M 컴페티션 모델을 진짜 따라갈 차량이 몇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속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느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M 모델만의 특화된 기능이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도 좋아요. 제가 테스트 지금까지 많이 해봤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대응을 잘해준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M 스포츠랑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이제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타공이 좀 눈에 많이 띄실 것 같아요. 이 타공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열 배출에 조금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제동력이 들어가도 쉽게 지치지 않는, 그렇죠, 일반 브레이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구성까지 일단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3M 컴페티션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타이어 구성으로만 보면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테스트 6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맥스 퍼포먼스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리뷰 포인트를 보시면 그렇죠, 퍼포먼스 타이어답게 상당 부분 리뷰 포인트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드라이 그립에서 리뷰 포인트가 90% 이상으로 지금 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대응이 잘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륜, 이 X드라이브 사륜 스포츠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MX드라이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접지력으로 보면 상당한 접지력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타이어 매칭까지도 드라이 그립 쪽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이 접지력, 그리고 코너링, 이 핸들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응이 잘 돼 있습니다. 되게 잘해주는 거죠. 상당히 재밌어요. 그만큼. X3M 컴페티션 모델입니다. 직선 구간 가속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좀 전에 M2 버튼하는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M2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PM을 상당히 높게 쓰는군요. 요 M2 설정으로 해서 직선 구간 가속성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소.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건 속도 영역이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일단 나왔거든요. 상당히 높은 속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에 바로 접어들어도 차량 안정감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고속주행 안정감도 상당히 대응이 잘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저 직선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드디어 내연기관에서 이런 숫자를 보는군요. 저희 기준으로 담은 속도보다 약 40km가 더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퍼포먼스 라인 시승을 했거든요. 그 모델 저 터널 구간이 제가 기억나기로 35km 더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현재 모델보다 그러면 5km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말이 5km지 200km와 어떻게 보면 195km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력이 장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터널 구간이 길었으면 지금 안전 최고 속도가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제한 속도까지 밀어붙여주는 데에 대해서는
파워트레인 수치 자체가 워낙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직선 구간 오늘은 어떤 차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번 시승했던 X4 M40i M 퍼포먼스 모델이죠. 그 모델과 그리고 X5M 컴피티션 모델도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그 차량. 그리고 한 가지의 차량은 뭘로 할까요? X6 40i도 있었어. 테스트를 했죠. 그 차량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모델 저 주행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소!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3M 컴피티션 모델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사실 이런 날은 이런 스포츠성을 가진 이런 차량들 테스트 주행하기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행 이 성능 촬영한 게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M은 재밌어요. 일단 X3M 컴피티션 전면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하이글로스 섀도우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된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난히 화이트 색상의 컬러이기 때문에 이 하이글로스의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눈에 많이 띄실 것 같아요. 이 그릴 라인에 블랙 라인이 들어간 부분이랑 이 인테이크 부분에 블랙 라인으로 포인트 들어간 부분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X320D M 스포츠 프로 모델도 촬영을 했죠. 그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그릴 라인에서 조금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X3M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더블 슬랫 구조의 이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릴 때문에 기본형과 어떻게 보면 고성능 라인업 이 모델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측에 X3M 배지까지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BMW 일반 모델 차량 소유를 많이 했었지만 이 키드니 그릴도 교체 많이 했었어요. 이게 두 줄 들어간 거랑 싱글 라인으로 들어간 거랑 의외로 좀 전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M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닛 상단 전면에 보시면 50주년 기념 배지까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퍼포먼스와 M 모델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조만간 이 패키지도 조금씩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M 모델에는 50주년 기념 배지를 적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측면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50주년 기념 배지는 전면, 후면 보닛 그리고 트렁크 라인 그리고 휠 캡까지 적용이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 램프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X3M 컴피티션 BMW 레이저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시승했던 기본형 모델인 X3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이랑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이저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이트 대비해서 이 가시거리가 600m 이상 확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쪽에 블루 포인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X3M 컴피티션 모델 기본 컬러를 확인해 보면 현재 총 5가지의 컬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블랙, 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레이, 블루, 옐로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색상이 이제 알파인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랙 하이글로스, 이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이랑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 놓으면 화이트 컬러랑 화이트 블랙, 블랙 앤 화이트 매칭이 상당히 이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컬러 중에 역시나 가장 유니크한 색상은 옐로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컬러가 이쁘기는 합니다. 이쁘긴 한데 이게 막상 차량을 구입할 때 옐로우 색상 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컬러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X3M 컴페티션 측면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륜 255mm, 후륜 265mm의 21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21인치 V스포크 892M 디자인 휠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 안쪽에 대형 캘리퍼가 눈에 띄실 것 같은데 M 모델의 어떻게 보면 구성이죠.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휠 디자인 구성은 쿠페형 모델인 X4M 컴페티션 모델과도 공통적인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M 모델만의 이제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면에서도 언급했었던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 자체가 측면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레일도 그렇고 이 윈도우 몰딩에도 이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이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 모델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디자인 구성에서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저 미러 캡인데 일단 카본 미러 캡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M 모델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디자인 구성이죠. 안쪽으로 이제 뿔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성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 예전에 일반 모델 저도 소유했을 때 많이 바꿨어요. 저 뿔 나온 게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단형 모델의 M 모델과의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SUV, 세단형 모델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UV 라인들은 이 루프 쪽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세단형 같은 경우는 카본 루프가 기본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2열은 지난번 X3 기본형 모델인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또 이거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공간으로 보면 지금 현재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운전석 시트죠. 운전석 시트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그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2열 공간에서 저같이 덩치가 좋은 성인이 탑승을 해도 충분한 거리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옵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쳐놨는데 2열에는 측면에 이렇게 수동 롤러 선블라인드까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있으면 좋죠. 그리고 카본이 2열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1열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 3존 타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방에 이제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컨트롤러가 이 센터 터널 후면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 구성까지 제공을 해줬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편하죠. 그리고 컨트롤러 하단에 USB-C 타입으로 충전 포트 2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트 착자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앉으면 시트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탄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몸을 좀 감싸주고 이런 느낌은 없고 살짝 몸을 좀 그냥 놔두는 스타일의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탄탄함이 좀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조금만 더 잡아주게끔 여기 허리 서포트를 좀 해놓으면 앞좌석에서 잘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시트라 그러면 앞좌석에서 이제 극한의 주행을 하면 막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페형 모델인 X4M 컴페티션 모델하고 옵션 구성에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X3 모델에만 있습니다. 여기 수동으로 이렇게 제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높였을 텐데 이렇게 되면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가 되고요. 최대한 높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X3 모델에만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자체도 상당히 넓게 좀 빠져있는 편이기 때문에 좌우측 승객이 탑승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이 센터 콘솔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컵홀더를 좀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컵홀더를 열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 암레스트 사용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런 크기 면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X3M 후면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BMW의 테일라이트 요즘 추세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블랙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구성을 좀 보여주거든요. 여기다 오늘 차량 색상이 또 화이트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이 상당히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일 램프가 약간 3D 형태의 디자인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면에서 보여주는 이 램프의 디자인 만족도도 상당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3M 컴패티션 배치 지금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M 모델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하단 디퓨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기구 라인 보시면 좌우측 듀얼로 이제 듀얼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이 M 퍼포먼스 모델도 시승을 많이 해봤지만 역시 M 모델의 배기음색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쿠페용 모델인 X4M 컴패티션 모델이 24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이게 후면 라인에서 이제 디자인 차이가 있는데 구성 요소가 하나 이제 후면에 다른 게 있습니다. X4M 같은 경우는 후방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됩니다. 카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게 현재 X3M이랑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트렁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주고요. 기본 용량으로만 보면 55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600리터까지 확장이 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X3M 컴패티션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2년 전에 시승기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에 만났던 X3M 컴패티션 모델인데 2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M은 M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SUV 라인에서도 X3M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성으로 바라보시면 상당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또 시승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차량 BMW 도이치모터스 대치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시승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비민 매니저님께 연락을 하셔서 시승까지 해보시길 바라고요. 도이치전시장에 요거 말고 다른 M 모델도 하나 있어요. 지금 촬영을 어떻게 보면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델까지 해서 다양한 퍼포먼스 모델, M 모델까지도 시승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비민 매니저님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영상을 정말 저도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닌 휴가를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매회 이렇게 촬영을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촬영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상을 이제 업로드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원래 한 유튜브 3년 정도 진행을 하면 그래도 목표하는 구독자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구독자가 좀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이 많고요. 이게 채널이 어중간하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이 영상 촬영 관련해서 소위 말해 이제 찔러보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 소위 말해 이렇게 쉽게 촬영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시승 차량도 상당 부분 많이 빼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량이랑 이런 것들이 또 촬영하는 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촬영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좀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잠수 타버리시고 이거 참 개인적으로 사람 간에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닌데 참 말이죠. 어쨌든 앞으로도 또 좋은 차량 재미난 차량 가지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unning your way,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your mind. I'm here for
for you, babe. I've loved you the same this whole time. So tell me, what's on your mind? And I'm not here to hear you say you're fine. I can take the pain you hold inside. I wanna know, wanna see it. Can I feel your kryptonite? Can't get this off my mind. Does it only control you? Let me in, I'll help you out. I won't lose you this time.